김민수는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소주 한 병.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 윤서영과 아들 준혁이 미국으로 떠난 지 꼭 1년. 기러기 아빠라는 이름으로 버티는 삶은 고독의 연속이었다. 민수는 매일 밤 서영과 영상통화를 하며 준혁의 근황을 듣고 아내의 미소를 보며 힘을 냈다. 가족을 위해 참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후 11시 스마트폰이 깜빡였다. 준혁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다. 아빠 이거 꼭 봐. 메시지 아래 첨부된 영상 파일. 민수는 피식 웃으며 폰을 집어들었다. 이 녀석 또 무슨 재밌는 영상 보냈나? 준혁은 종종 유튜브에서 본 웃긴 동물 영상이나 친구들과 찍은 틱톡을 보내곤 했다.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어두운 침실이 드러났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초점이 잡혔다. 낯익은 침대, 낯익은 방.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저건 서영이 자는 방 아니야? 곧이어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익숙한 그 목소리. 서영이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어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섞였다. 서영 오늘 좀 더 예쁘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위 두 사람을 비췄다. 서영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남자는 민수가 모르는 얼굴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뭐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영상을 멈췄다. 화면 속 서영의 얼굴이 정지된 채 그를 바라보는 듯 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는 손길.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0년 결혼 생활, 서영의 다정한 미소, 가족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그녀의 희생. 모든 게 거짓이었나? 그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었다. 이번엔 준혁이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생각하며 세심히 봤다. 영상 초반 카메라가 문틈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준혁이 몰래 찍은 거였다. 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서영에 대한 배신감, 준혁을 이런 상황에 내버려둔 자신에 대한 자책. 감정이 뒤엉켜 터질 것 같았다. 민수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을 태웠지만 가슴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준혁아, 아빠야. 영상 봤어. 무슨 일인지 말해줘. 목소리가 떨렸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편을 검색했다.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내일 새벽 출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예약 버튼을 눌렀다. 짐을 싸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영에게 전화해 따질까? 아니, 직접 가서 마주해야 한다. 그는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들이 저를 믿고 보낸 거야. 민수는 이를 악물며 가방을 쌌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다. 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 민수는 집을 나섰다. 대서양 너머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분노와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김민수는 인천공항의 출국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새벽 4시 공항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손에는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표. 어젯밤 준혁이 보낸 영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서영의 웃음,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들이 얽힌 침대. 민수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나한테, 준혁한테 이런 짓을?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소주에 취해 잠들지 못한 눈으로 비행기 탑승 시간을 확인했다. 1시간 남았다. 민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다시 틀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분석적으로 보고 싶었다. 영상은 2분 47초.
준혁이 문틈으로 몰래 찍은 흔적이 역력했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초점이 맞춰질 때마다 서영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서영은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미국으로 떠날 때도 그녀는 말했다. 준혁이 좋은 교육받게 하려고 가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 말에 민수는 기러기 아빠의 삶을 감수했다. 그런데 이게 뭐란 말인가? 그는 이어폰을 끼고 영상의 소리를 다시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영 오늘 좀 더 예쁘네. 서영이 웃으며 답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아. 오빠라는 단어가 민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영상을 멈추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준혁은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아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냈을까? 민수는 준혁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다.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 준혁아, 아빠 곧 간다. 걱정하지 마.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민수는 가방을 메고 게이트로 향했다. 비행기에 오르며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11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다시 영상을 틀었다. 이번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30대 후반쯤 깔끔한 옷차림. 서영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오랜 관계임을 암시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얼마나 오래된 거지? 내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펼쳐졌다. 민수는 서영과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결혼 초 서영은 그의 꿈을 응원하며 밤늦게까지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웠다. 준혁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민수야, 우리 아들 잘 키우자. 그 미소는 어디로 갔나? 민수는 눈을 감았다. 배신감만큼이나 준혁에 대한 걱정이 컸다. 16살 아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그는 준혁이 혼자 방에 앉아 울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영상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와인을 주문해 마셨다. 알코올이 몸을 따뜻하게 했지만 마음에 찢어진 틈은 메워지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에 메모를 썼다. 서영에게 할 말. 하지만 몇 줄 쓰다 지웠다. 따지고 싶었지만 그보다 준혁을 데리고 돌아오는 게 먼저였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보고 직접 해결한다. 11시간 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민수는 렌터카를 빌려 서영이 사는 교회 주택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낯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집에 가 있었다. 밤 10시 주택가 골목은 조용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집을 바라봤다. 2층짜리 하얀 집, 서영과 준혁이 사는 곳. 창문 하나가 밝게 빛났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서영이 준 비밀번호가 아직 작동할까? 그는 현관으로 다가가 숫자를 눌렀다. 철컥. 문이 열렸다. 민수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김민수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 주택의 2층, 서영과 준혁이 사는 집.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쿵쾅거렸다. 손에 쥔 열쇠는 땀으로 축축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 불과 몇 분, 하지만 그 몇 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침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 속삭임, 웃음, 그리고 이따금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 민수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준혁이 보낸 영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다. 지금 문을 열면 모든 게 끝이야.
20년 결혼 생활, 서영과의 추억, 준혁을 함께 키운 시간. 모든 게 무너질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준혁의 얼굴, 아들이 영상을 보내며 느꼈을 배신감이 그의 등을 밀었다. 그는 문을 천천히 소리 없이 밀었다. 문이 열리며 침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침대 위 서영이 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서영의 얼굴은 선명했다. 민수가 사랑했던 그 미소,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를 향한 것이었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단정히 깎은 머리, 헐렁한 셔츠를 입은 그는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민수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분노가 뜨거운 물결처럼 온몸을 휩쓸었다. 서영. 민수의 목소리가 침실을 갈랐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영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민수와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말하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남자는 당황하며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게 누구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우며 허둥지둥 일어섰다. 민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서영을 뚫어지게 노려봤다. 준혁이 보낸 영상 봤어. 그 한마디에 서영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침실에 서영과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서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만, 제발 끊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는 서영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남자는 어색하게 옷을 입으며 문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였다. 저는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를 피해 도망치듯 복도로 뛰쳐나갔다. 민수는 그를 쫓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서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얼마나 됐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이불을 쥔 채 떨었다. 민수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미안하다고? 민수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준혁이 이걸 보고 뭘 느꼈을까 생각해봤어? 내 아들이 내가 이러는 걸 보고 얼마나 망가졌을지 알아?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수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준혁이 상처받았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분노 속에 아픔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복도로 나왔다. 준혁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준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헤드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준혁이 민수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빠?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준혁아. 아빠가 왔어.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민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민수는 아들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내일 한국으로 간다. 너 아빠랑 같이 갈 거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아들을 안은 채 서영이 있는 침실을 돌아봤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들리는 흐느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서영, 너랑은 끝이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준혁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집 밖으로 나오자 LA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하늘 아래 그의 결심은 단단해졌다. 그는 준혁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서영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김민수는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 서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낸 48시간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의 옆에는 준혁이 있었다. 16살 아들은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이 살짝 손을 빼는 걸 느꼈다. 그 작은 거리가 민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준혁아, 괜찮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했다. 민수는 한숨을 삼키며 택시를 잡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준혁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말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아파트는 더없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변호사 연락처를 찾았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서영과의 20년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쳤다. 결혼식 날 서영의 환한 미소, 준혁을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한 순간, 가족 여행에서 함께 웃던 기억.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은 이제 배신의 그림자에 덮였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서영,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민수입니다. 이혼 소송 상담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했다. 증거가 있으면 소송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민수는 준혁이 보낸 영상을 떠올렸다. 그 영상은 서영의 불륜을 명백히 보여줬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준혁이 찍은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면 아들이 받을 상처가 더 커질 터였다.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증거는 있지만 아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보죠. 민수는 전화를 끊고 준혁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준혁이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준혁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들, 밥 먹자.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게. 뭐 먹고 싶어?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피자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그를 아프게 했다. 피자를 주문한 뒤 민수는 준혁과 마주 앉았다. 피자 상자를 열자 치즈 향이 퍼졌다. 하지만 둘 다 말없이 포크를 들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혁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 그 영상 어떻게 찍은 거야? 준혁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민수는 부드럽게 다그쳤다. 아들, 아빠가 알아야 너도 편해져. 말해줘. 준혁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엄마가 이상했어요. 자꾸 방 문 잠그고 누가 왔는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문틈으로 봤어요. 그리고 폰으로 찍었어요. 민수는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다. 왜 아빠한테 바로 보냈어? 준혁은 눈을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엄마가 아빠 속이는 것 같아서 화났어요. 아빠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준혁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엄마 왜 그랬어요? 우리 가족 괜찮았잖아요. 민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빠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너랑 아빠 둘이 새로 시작하자. 며칠 뒤 민수는 준혁을 새 학교에 등록했다. 준혁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친구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민수의 눈에 띄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강해지기로 다짐했다. 밤늦게 그는 서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이른 시간 내가 다 되찾을 거야. 준혁이랑 나 너 없이도 잘 살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새 희망처럼 반짝였다. 이혼 소송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수는 준혁의 방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들 아빠가 지켜줄게. 김민수는 서울 아파트의 거실에서 준혁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한 달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준혁을 데리고 귀국한 뒤로 부자는 조용히 새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준혁을 새 학교에 적응시키고 이혼 소송 준비에 몰두했다. 준혁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가끔 농담을 던지며 미소 짓는 모습에 민수는 희망을 품었다. 그날 오전 민수는 미국에 있는 서영의 사촌 오빠 최영훈에게 전화했다. 그는 서영과 가까운 친척으로 로스앤젤레스 집의 임대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었다. 민수는 침착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영훈 형 서영이 불륜했어요. 준혁이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냈고 제가 직접 LA 가서 확인했죠. 전화기 너머에서 영훈의 한숨이 들렸다. 민수야, 정말이야? 서영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상도 있고 제가 현장에서 다 봤어요. 준혁을 위해서라도 이혼할 겁니다. 영훈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알았어. 그 집 내가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정리해 줄게. 서영이 거기 더 못 살게. 민수는 고마움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서영이 의지할 곳을 잃는 건 그의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준혁과 자신의 새 삶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한 달 뒤 민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다 깜짝 놀랐다. 문 앞에 서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초췌했다. 늘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민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 왜 왔어?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나 갈 데가 없어. LA 집에서 쫓겨났어. 영훈 오빠가 집주인한테 말해서 계약 끝냈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얘기 좀 하자. 민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서영에게 내밀며 말했다. 여기 서명해. 소송 진행 중이야.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야,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 진짜 갈 데 없어.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지도 못했다. 민수는 단호했다. 너 때문에 준혁이 받은 상처 생각해봤어? 너 하나 편하자고 우리 가족 다 망가졌잖아. 서영은 울먹이며 애원했다. 미안해, 민수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미국에서 혼자 준혁 키우면서 외로웠다고 민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외로웠다고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갔어? 그게 변명이야? 그는 준혁이 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문을 확인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영, 너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어. 너 아빠가 너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의 부모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불륜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아 서영을 내치겠다고 이미 민수에게 전화로 전했다. 서영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준혁이라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 때문에 더 용서 못해.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명 안 하면 법정에서 다 까발려질 거야. 영상도 제출할 거고. 서영은 결국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민수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이제 너랑 나 끝이야. 준혁도 너 안 만날 거야. 서영은 가방을 끌며 아파트를 떠났다. 민수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는 준혁의 방으로 갔다. 준혁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들 괜찮지? 민수가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왔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응, 잠깐. 이제 안 올 거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펜을 들었다.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방을 나왔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고 민수의 증거와 변호사의 전략 앞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민수에게 준혁의 양육권을 주었고 서영에게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선고했다. 서영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어렵게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식당 서빙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과거의 화려했던 삶은 흔적도 없었다. 가끔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준혁과 함께 새 삶을 꾸려갔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경제적 안정을 찾았고 주말이면 준혁과 함께 등산이나 영화관을 다녔다. 준혁은 점차 웃음이 많아졌고 새 친구들과 농구를 즐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준혁이 잠든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영, 너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민수와 준혁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듯 했다. 윤서영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낡은 매트리스가 삐걱거렸고 천장에 스민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 달 전 민수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안락한 집, 가족,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안정적인 삶. 이제 그녀의 세상은 10평 남짓한 이 방과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는 고된 노동뿐이었다.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초췌한 얼굴을 바라봤다. 눈 밑 다크서클은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이게 나야? 그녀는 속삭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영은 동네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한 지 보름이 됐다. 월세 50만 원을 내기 위해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아침 6시 그녀는 식당 뒷골목에서 상추와 고추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은 차가운 물에 퉁퉁 불었고 허리는 쑤셨다. 사장은 퉁명스럽게 지시했다. 서영 씨, 빨리빨리 움직여. 손님 기다리잖아.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미국에서 준혁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교사들과 우아하게 대화하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먼 꿈 같았다. 점심시간 식당은 시장 상인들과 회사원들로 북적였다. 서영은 쟁반에 뜨거운 국밥 그릇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한 손님은 그녀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아줌마, 여기 김치 더 줘. 서영은 네, 바로 가져올게요 라며 허리를 숙였다. 아줌마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LA의 세련된 카페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웃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눈물을 삼켰다. 견뎌야 해. 나 혼자라도 살아야 해. 저녁 9시 식당 문을 닫고 서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루 벌이는 13만 원.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조차 빠듯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산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 한 잔을 마셨다. 스마트폰을 켜자 준혁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으며 농구공을 든 준혁.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썼다. 준혁아, 엄마야. 잘 지내지? 메시지를 보내고 초조하게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내 아들 날 용서하지 않는구나. 서영은 부모님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다. 민수가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뒤 아버지는 그녀에게 전화로 소리쳤다. 넌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는 울며 전화를 끊었다. 서영은 그날 밤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녀가 의지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조차 그녀의 불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외로움은 그녀를 집어삼켰다. 어느 날 식당에서 쉬는 시간에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민수와 결혼하던 날 그의 손을 잡고 웃던 순간. 준혁을 처음 안고 눈물 흘리던 날.
그리고 LA에서 그 남자를 만난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외로움이 그녀를 흔들었고 한순간의 유혹이 모든 것을 망쳤다. 하지만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며 다짐했다. 살아야 해. 이렇게라도. 서영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졌다. 겨울이 다가오자 원룸의 보일러는 고장났고 그녀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식당 일이 줄어들며 하루 5시간만 일하는 날도 늘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사정하며 한 달 연장을 부탁했다.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집주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면 서영은 침대에 누워 준혁을 생각했다. 민수가 준혁을 잘 키우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편지를 썼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낼 용기는 없었다. 서영은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뿌린 씨앗이야. 이게 내 벌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내일 아침 또 식당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고된 하루를 위해.